신기술 447강 사주인연법 공부하겠습니다. 포스팅 자료는 블로그 사주인연법 또는 신기선사로 검색에 들어오셔서 포스팅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영상과 포스팅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이 사주를 우선 볼 때는 팔자를 보고 오행십성의 분포도 이 분포를 명확하게 해서 무엇이 없고 많고 신약인지, 여기도 신약이죠. 인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일단은 명확하게 이 식을 격국을 명확하게 해 놓고 이제 팔자가 십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쪽도 남자, 여자, 그리고 대운, 갑인, 기미, 그리고 십이신기 쭉 돌려서 얹히고 십이신격의 월격과 직격을 보는 것으로 감정을 하면 거의 적중이 높습니다. 우선 여자 갑술일주인데 양간이면서 이 술토를 깔고 있는 여자 사주는 사업적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기토, 무토, 진술, 미토, 이게 다 토밭이에요. 오화가 양기를 가득 주고 있죠. 그리고 축토가 없고 진토가 물을 대고 있고, 그 다음에 간목과 양경금이 있어서 양적 기운이 매우 높은 갑술일주에 토성의 기운이 있구나. 토가 재성이니까 토제왕격의 기운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월지와 합을 해서 화식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성이 수치적으로는 매우 높지만 월지를 오화식상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매우 좋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왕한 거를 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없는 간목이 혼자 있어서 8%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극신약격에 해당이 됩니다. 극신약격은 특히 여명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운명의 기운을 타게 되고, 또 이렇게 기복이 있는 운명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평탄한 길을 조기에 선택해서 가면 영향을 좀 덜 미치겠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시면 웨이브를 많이, 이 파도 타기처럼 이런 그림이 좀 많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운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재가 왕성하면 여자 사주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어렵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식상과 재성은 사회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모양처는 나타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약간 그 모성애가 있으면서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인데, 이 식재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의 삶은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오래.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애가 조금 몇 살 이제 되고 그러면 바로 또 일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 높으니까 아이도 본인이 키우지 않고 다른 이제 보모나 이제 가족이나 뭐 어린이집 뭐 이런 데 일찍 맡기면서 자기 위주의 사회성, 사업, 재물, 재테크 이렇게 이뤄가는 사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제력은 이렇게 토재성이 왕하면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물려받고 시작을 하고 본인이 건물 하나, 집 하나, 집 2개 정도로 확장을 해서 세를 받아 먹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무인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인성의 부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성과 이 사주 육친 십성에 나타난 인성은 다른 한자이기는 해요. 하지만 공통점은 여기 인성은 이 나무로 예를 들면 이 나무를 생해주는 물을 얘기하는데, 이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죠. 그래서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것, 그것을 인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인성이 인감 할 때 그 도장 인자를 쓰는 겁니다. 도장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 도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와 명예가 높았어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수료증, 졸업장을 따도 그 밑에 누구누구하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장, 공부, 자격증, 인감, 문서, 쉽게 이제 문서 기운, 그러니까 책 공부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성인데, 우리가 지금 인성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인성의 부재, 그러니까 양심 같은 그런 인성. 근데 그것에도 배움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력은 올라가는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배움은 점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점점 놓치고 성장을 해버리는 것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성과 사주 인성은 다른 한자지만 바른 것을 배우는 것에는 이제 공통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공부하면 인성이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사주 없는 것을 개운법, 유사한 것을 체험으로 인해서 오행을 흐르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사주를 활용하는 지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당연히 신약격이니까 이제 물을 끌어와서 자기 사주를 구성을 갖춰 놓고 그 다음에 돌려야 되는 그런 사주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돈을 벌려면 화토가 왕한데 이거를 가져오려면 저거를 자극하는, 극하는 자기 자신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기 서울에 금은보화 창고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두들기면 그 돈이 이체가 되지만 그냥 자연적인 이해로 그냥 봤을 때는 차가 가야 그곳에 있는 이 많은 보석을 실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차가 오토바이가 가면은 얼마 못 실어요. 큰 차가 가면은 갈수록 다 담아 오겠죠. 그래서 자기 차의 용량을 키우냐 못 키우냐에 따라서 이 돈이 사주상의 허상의 돈일 수 있고 그냥 사주만 돈 기운이 있는 것일 수 있고 본인이 가져오느냐는 본인의 그릇을 키울 때 자동차, 큰 화물차가 생길 때 자기 그릇이 커질 때 그만큼 담아온다. 이제 좀 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실제 이제 이분 대운을 보면 30, 40 지금 이제 여기 초반 살고 계시는데 이게 목 기운이 20년 동안 간지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러면 사주 정격 궁합인연법 사주 격국표에 정격에서 약변위강격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약변, 그러니까 신약격이 변하다. 강격으로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뒤집어진 거예요. 음양이 약이 강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대운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혼자 외롭게 있다가 동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아군이 늘어나니까 좀 평화롭고 다시 이렇게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는 그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배우자를 보면서 핵심을 본 거예요. 시지에 있으면 결혼이 늦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죠. 이 경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지가 이제 금묘화실론에 의하면은 이제 최종 겨울 마지막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만혼을 의미하거나 이제 자기보다 뒤늦게니까 어린, 늦게 태어난 남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경금이 편관이니까 경이 갑을 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성이 있으면 이 극이 좀 덜할 수가 있어요. 수성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이 수성이 다시 목성을 키워주니까. 그런데 무인성에 바로 옆에 시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지는 우리가 이제 월지는 직장을 보고 시지를 사업으로 보는 이유가, 직장, 그러니까 뭐 집단, 조직생활, 이런 정규직, 급여직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 과거가 되고 여기가 미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업궁이고 여기가 학교 직업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에 이게 직접 충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럼 미래가 비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계속 미래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이제 그 경금을 편관 경금을 보기보다는 술토 안에 묻혀 있는 신금을 보는 게 이 사주로서는 좀 더 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타나서 공격을 받을 바에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인연인데, 나타나서 존재를 과시할 바에 그냥 방공호에 숨어 있으면은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 중에 신금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주, 여기서 신금을 쓴다면 일주에 12신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금의 12신기는 비기에 해당이 돼요. 자일에 왔기 때문에 병자, 신자진해서 이 진토가 비기가 돼요. 그래서 날아가는 기운을 얘기하고, 갑술, 재신, 술토죠. 재신은 재물의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떠나가고 여기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고 이런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중에 신금은 지장간에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장간은 그냥 땅속에 묻혀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활동성 있고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좀 풍요로운 기운은 그나마 챙길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일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속궁합 기운이 유복할 수 있다. 그리고 신금이니까 젊은 연하남의 기운을 땡겨 쓸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다시 재운이
사주 경금을 만나지 않고 피할 수 있고 신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이고, 이쪽 부분에 이제 12신기 경금이 이제 떠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재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이것을 본인이 얻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개운법인데, 자신의 빚을 닦아야 빚이 나면서 이 신금, 경금 업보를 해결하고 신금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빚만한 인연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닦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인연이 우수한데 이별이 높은 거는 무슨 얘기죠? 뭐 이런 질문이신데, 예, 인연이 매우 높게 나왔죠. 이별이 매우 높게 나왔죠. 인연도 대단히 높은데 이별도 대단히 높은 궁합이다 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 왜 높다라고 봤냐면, 갑기가 합을 하죠. 일간끼리. 그 다음에 묘술이 합을 해요. 그러면 간지가 청간 육합 지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기토가 갑과 합을 하고 계수가 무토와 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합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시지가 같은 진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인연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전 연애하고 할 때 보통 인연이 아니죠. 막 불붙으니까. 가정을 갖고 나서 이제 정신적으로 불이 붙기도 하죠. 열받아가지고. 불은 옮겨가는 거예요. 막 사랑에 눈이 멀어서 불이 붙을 때는 아랫배가 뜨겁고 기운이 막 용솟음치고 심장이 설레이고 그런 쪽으로 기운을 쓰지만, 가정을 갖고 나면 그 화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태우고 머리를 열받게 하고 머리에 뚜껑이 날아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화토의 양기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성인데, 여기는 이제 수기운이 적당히 있는 토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토가 기질상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음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성이 70인데 여기도 38이잖아요. 이러면은 100이 넘잖아요. 재성만 100이 넘고, 그 다음
오행으로 봐서도 72에 38이니까 토 오행이 또 100을 넘죠. 그죠? 116 100을 한참 넘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려면 이게 조화로워야 가능해요. 연애는 조화롭지 않아도 막 불붙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가정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배가 쭉 오래 길게 목적지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균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다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12 신기술 이제 정편 암장법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이제 이분의 그 정편 암장법의 배우자 인연법에 대한 원리가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사주인연법 공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